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조조로 블랙팬서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졸려요. 졸리다고요? 네, 지금 피곤. 개피곤. 자, 이 프로그램은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 편집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지되지 않은 표현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예. 자, 블랙팬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기존의 마블 영화들이 이 가오갤부터 해가지고 이 토르 라그나로크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하이 레벨의 그 개그물로 치솟고 있던 것을 이제 또 인피니티 워로 가기 직전에 요 블랙팬서가 한번 잡아준 느낌이 없지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가오갤이나 토르 다 가족 얘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계속 가족 연장선인가 봐요. 요거는 가족 3부작. 완전 가족.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잡고 톤 다운을 좀 시킨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마블의 팬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마블에게 기대했던 것, 그리고 내가 재밌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언 킹이 좀 연상이 됐어요. 스마이야 한마디 지어야 마라. 일단 혈육 다툼이 주제에서라는 그 주제가 많이 비슷했던 것 같고, 네.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일 드라마만 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자주 나오죠. 그렇죠. 왕세자를 정해야 하느니라는데 갑자기 적자가 또 나타났어. 너무 익숙했어요. 네. 한편 이제 액션을 위주로 하는 마블 세계관에서 드라마타이즈를 보여주었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권력, 세력, 동맹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마블 정책에서 변주를 하려고 보이는 노력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관객들한테 얼마나 회자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팬서 장단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이 마블 영화들이 히어로 영화로 이제 나와서 발전을 점점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2까지는 좀 캐릭터 소개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 페이지 3부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 아니면 다른 장르와의 그 접목 이런 걸 많이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좀 하이틴 장르를 많이 섞은 영화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영화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하고 첩보물 이걸 좀 섞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좀 우리에겐 좀 익숙치 않은, 그쵸, 생소하죠. 네, 그런 문화를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이색적인 걸 많이 보여주려고 시도를 했던 느낌이 났고,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느낌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은 그 왕권 그리고 인종에 대한 것을 많이 표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와칸다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폐쇄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흑인들의 빈곤이나 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릭 킬몬거라는 이제 적이 그것을 이제 나눠서 이제 흑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향을 펼치고, 또 티찰라의 아버지나 이제 티찰라의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선조들이 이제 그걸 반대했던 뭐 그런 정말 많은 역사들, 뭐 그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흑인들의 인권 문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흑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그 재벌이나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러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왕권 통치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 있고, 근데 또 아프리카야.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심어놓고 이런 걸 보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하는 미장센 자체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 마블이 뭔가 우주적인 그 사이키함들을 막 뿅뿅뿅뿅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요번 영화에서 정말 그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정도의 세계관은 구축이 가능해 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스파이더맨이나 뭐 다른 이제 시리즈들 지구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은 현실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조금 다듬는 정도
그냥 살짝 변주한 정도. 네, 거기다 히어로를 얻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판 자체를 새로 까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고 또 이제 OST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음악이나 이런 거를 좀 힙합으로 잘 어레인지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저희가 갔던 그 영화관 자체가 사운드가 너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좋은 사운드로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되게 아쉬운 점은 이 디즈니가 가진 좀 정체 관람가 정책 때문인지 더 딥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갈등이나 요소들을 만개할 만한 시점에서 자꾸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인다는 거 그런 거랑 전반적으로 액션에 대한 연출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산 로케이션 장면은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중에서 이만큼 액션 시퀀스를 좀 가다듬었던 영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정도로 꽤 괜찮았는데 그 전에 그 나이지리아 숲에서 싸우는 장면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최후의 이제 그 종족 간의 내전 그리고 두 펜서 간의 대결 같은 게 뭔가 점점 고조가 되고 막 그 치열하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전투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는 접근은 좋았는데 그냥 좀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나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에릭 킬몬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 뭐랄까 내러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11화 이후에 이제 빌런들이 자꾸 그냥 소모된다라는 그거를 느꼈는지 좀 요즘에는 뭐 그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좀 빌런을 많이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소모됐잖아요. 아니 그래도 다른 뭐 울트론에 비해서는 훨씬 잘 챙겨준 느낌이고 10년 뒤에 보면은 또 소비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도 전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좀 티찰라가 오히려 빛나봐야 되는 블랙팬서가 조금 많이 스타일을 구기는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그들 없이는 티찰라가 해낸 게 많이 없어서 조금 블랙팬서라는 그 약간 신비했던 11호에 나왔던 그 냥냥펀치의 느낌들은 많이 사라져서 그건 좀 아쉬웠다. 냥냥펀치. 네. 저는 마블 최초 흑인 히어로를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이 흑인 차별에 대한 요소를 담아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죠. 영화 전반적으로. 마지막 쿠키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제 아직도 미국에는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깊숙한 내면 속에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서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웃으면서 넘기는 티찰라를 보면서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자식 나보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마블 영화들은 오락조절 요소가 강한 데 비해서 이번 블랙팬서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서 신경 썼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정통으로 겨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마블의 시도가 저는 이번 최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지금 미국 판세가 이렇게 우리가 짱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경화. 네. 자,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전 동기부여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 무비인 만큼의 그 와칸다에 대한 세계관을 많이 묘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크가 아까 말했던 장점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와칸다인들의 또 음지에서 활약도 다뤄야 됐고 또 주인공과 또 주인공이 아닌 그 킬몬거도 표현을 해야 됐고 거기다가 그 팔 잃은 클로 형도 또 표현을 해야 됐다 보니까 러닝 타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동기부여에는 에릭 킬몬거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이제 고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상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중간 전까지는 계속 세계관을 보다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왕위에 올랐다 하는 순간 갑자기 다시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이 너무 지루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계속했고 일단 무비적 만들기 전에 저희가 무비적에서 블랙팬서 했잖아요. 네. 이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주제로 이 블랙팬서를 다루면 좋을까라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한결같이 이 블랙팬서의 액션이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가 제대로 관객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정크랑 말하는 게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블랙팬서의 특징이 잘 살아나는 액션을 기대했었는데 초반 트럭을 덮치는 씬에서도 어두워서 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총이 조명 역할을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사실. 그죠. 그리고 부산 씬 같은 경우는 저는 예고편에 나왔던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더 뭘 봤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표범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표범다운 스피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에 위에 타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날카로운 손톱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도를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 바퀴 그러니까 수트의 에너지 축적만 믿고 싸운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블랙팬서가 표범의 특징을 나타내야 됐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필들이 많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언맨이 개조를 했지만 그래도 발사라도 한다거나 날아다닌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블랙팬서는 그런 게 좀 없죠. 그거죠. 허브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허브를 먹으면 그냥 꾸나보다 영적인 존재만 만나는 보다 이 정도 설정만 했어도 믿을 정도로 나는 계속 블랙팬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싸우는 거 보면 잘 싸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부분을 꼽았는데 에릭 킬몬거가 많이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판타스틱 4에서 그렇게 구르더니 일단 주인공들을 정말 싹 다 가릴 만큼 자신의 존재를 가리고 이제 미국인처럼 살았던 그때나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음에 관련된 비극적인 삶은 이 관객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순간 투여까지 됐다고 생각해요. 그 티찰라보다 에릭 킬몬거가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끔 그런 느낌이 더 있었고 빨리던 그에 반해 더 많은 장면들로 티찰라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던 걸로 생각은 드는데 매력적인 악역에 많이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마블은 매력적인 악역들을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버리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줄곧 위험이 있어야 하는 티찰라로서는 좀 숙명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거든요. All You Need Is Love 뭐죠? 크리스마스 러브 액츄얼리. 네, 러브 액츄얼리에서 그 대통령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되게 서민적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부분을 더 차라리 어필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 블랙팬서 어떻게 봤는지 감상평을. 맞다. 네. 떡밥 있었죠? 떡밥. 네. 일단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는 사실 와칸다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페이지 2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피니티 워로 가는 거에 있어서 사실 많은 것들은 없었지만 다시 할게요. 에버렛 로즈 어차피 편집 편집 없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다. 네. 에버렛 로스가 자기가 공군 출신이라고 밝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떡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캐롤 댄버스, 이제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공군 출신이거든요. 캡틴 마블 여자 아니에요? 네. 네. 여자는 게 무슨 상관이야? 공군인데. 같은 공군에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네네. 난 그 사람이 된다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캡틴 마블이 좀 예전 시점에서 다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있겠죠, 그러면. 네, 그런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떡밥이었다고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윈터 소저래. 저 누구죠? 날개 달린 친구? 팔콘. 팔콘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있고요. 영화가 나와봐야. 그렇죠. 여러분 떡밥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일단은 이 목걸이에서 슈트가 나온다. 이거를 만약에 쉐어를 하게 됐다고 하면은 엄청난 번역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인피니티 워 새로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게 착 맞춰지는 축 씌어지는 그게 나왔잖아요. 아이언맨이. 그래서 아이언맨이 독자적으로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이제 티찰라한테 배워서 받았겠죠. 네,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처럼 아유 이제 히어로 활동하려면 옷 입어야지 헐레벌떡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어로들끼리는 서로 이걸 공유한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은 마블에서도 좋은 게 장면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옷 입는 장면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림으로써 그냥 또 이번처럼 탁탁탁 튀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정말 마블로서는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슈트에 대한 표현 이런 게 쉬워지는 단계. 캡틴 아메리카도 방패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팔찌를 찬다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죠. 네, 아직 팔찌 모양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네, 알아요. 네, 장난감이 공개된 거에서는 분리는 되는 것 같은데. 분리된다고? 네네네. 어쨌든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비적 부비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소울스톤이 안 나왔죠 이번에도. 그렇죠. 네. 아니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피니티 워에 가야 나오는 것인가. 그런 거죠 뭐. 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 있는가. 이게 또 하나의 떡밥으로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후루룩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그냥 타노스가 원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게 완전 생략돼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그 우주선을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헤임달에서 탁 해가지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글쎄요? 아니 일단은 뭐 쿠키 마지막에 윈터 솔저가 나와서 윈터 솔저에 대한 그 세뇌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냈구나. 슈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치료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많아라고 한 거 봐서는 이제 윈터 솔저에게 여러 가지 와칸다의 뭐 전투나 지식이나 사령관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거 치료해 줬으니까 뭐 꽁으로 해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부릴 때까지 부려먹고 네네네 평생 노예로 그렇죠. 과거 이제 반성하면서 깨끗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네, 열심히 이제 노역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랙팬서 감상평 남기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마블이 이제 이 영화에 마블 그 솔로 무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치적인 색을 도입해본 그 히어로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이 있을 것인가 요거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 영화를 통해서 와칸다를 충분히 표현을 해야 다음 인피니티 워의 이 배경에 와칸다가 등장을 하고 네, 그렇게 싸워도 설명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그 공감대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영화는 그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잡았는데 아쉬운 건 그 토끼가 아직 덜 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뭐 좋은 면도 되게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은. 그래서 아마 국내 관객들 중에서는 재미없다는 평이 되게 많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별점으로 표현하자면 한 별 3개 정도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드라마적이었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마블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이 신선함과 개성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락적인 요소를 즐겨하던 기존 마블 팬에게는 어떻게 보면 배신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하지만 저로서는 언제나 이런 시도는 환영한다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장르적 결합이라는 거는 좀 더 좋은 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락적인 요소보다는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블랙팬서가 초반에 그걸 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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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난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던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 ADBC